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돌아다니는 소문을 들어보니까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된 그날 네. 친윤계들 한 20여 명 가까이가 네. 술자리를 가졌답니다. 와. 그러면서 그날에 또 술은 양주를 먹었대 그래요. 30년짜리요? 모르지 30년인지 17년인지 21년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역시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이겼어. 정치 다이나믹하지. 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술잔을 기울였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의도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술잔을 나눴겠죠. 왜냐?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자, 정말 국민의힘에 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무슨 동아리 행사하는 것 같아요. 동아리. 그게 왜 그러냐면 이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한동훈이 자기 안 알아주고 한동훈이 자기는 좀 괴롭히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싫다 이거예요. 예. 근데 밥 사자 쓰고 권성동은 밥 사자 쓰고 일 잘 봐주고 권성동이 좋다 이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것이 유리하고 우리 진영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예. 나한테 누가 도움을 줬냐, 나한테 누가 밥 사줬냐, 요걸로 본인들이 판단해요. 예. 예? 그리고 한동훈이 들어오면 우리 괴롭다, 힘들다. 자, 이래서 한동훈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60명이 똘똘 뭉친 겁니다. 우리 자유롭고 싶어. 우리 간섭하지 마. 우리끼리 열심히 잘 살게. 딱 요런 세력 60여 명이 모여서 딱 송원석이 딱 내세워서 원내대표 딱 세우고 화이팅! 이겼어 우리가! 딱 이렇게 술잔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기들 오야붕은 이제 곧 있으면 또 다시 수갑차게 생겼는데 그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진짜 그 윤통에 대해서 진짜 인간적으로 아파하고 애틋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없잖아요. 그날 양주 파티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윤통은 갔어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행복하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건재합니다. 그 양주 파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용어를 잘 봐야 됩니다. 그 특히나 그 친윤 기득권 정치인들이 쓰는 용어 중에 네. 한동훈을 평가할 때 인간미가 좀 없다. 그렇죠. AI 같다. 똑똑한 건 알겠는데 인간미가 없다. 사람 좀 유연성이 부족하다. 또 그다음에 너무 사람을 가려 만나는 거 아니냐. 네. 좀 포용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는 다 이렇게 그냥 지게작대기 다 이렇게 품을 줄 알아야 되는데 포용력이 부족하다. 그거는 뭔지 알아요? 자기 같은 문제덩어리 인간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자기들끼리는 끼리끼리 서로 또 부탁하고 상부상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민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민원 좀 구린 민원들 있어요. 근데 그 의원들은요, 그 구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자기 능력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자기 옆에 선배 의원이 또 그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전화 한번 해줄게. 전화하죠. 그렇죠. 민원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네. 민원 품앗이. 구린 민원 품앗이. 그런 거를 해주면 인간미가 있고 네. 그런 걸 탁 자르면 에이 재수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미가 있다. 무슨 포용력이 부족하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양주 한 잔 먹어야 되는데 네. 제로콜라 먹으니까 네. 마음도 안 통하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자, 오늘 나경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한번 감독님 보여줄까요? 자, 국민의힘은 현 상황에 대한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국민의힘 개혁은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지도부가 당심과 민심을 수렴해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계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국민들께서 그만하실 때까지 부족함이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했어요? 했나요? 나경원 의원, 당신은 이 사과하셨나요? 두 번째, 또한 오늘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철저한 분석 왜 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철저 안 해도 돼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왜 망했는지. 나경원 의원처럼 철저하게 안 분석해도 다 시중에 가는 길 가는 분도 붙잡고 물어봐도 왜 망했는지 뻔히 압니다. 예? 그걸 철저히 분석해야 알아요. 그 공부 잘 하시는 분이. 자, 그러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과거를 끊임없이 들추고 해짓는 것은 해당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왜? 당신 잘못한 거 하니까 해당 행위지. 나 과거 묻지 말아주세요. 제가 한남동 가서 윤통은 지키고
저 이 정강훈 집회가고 뭐 집회가고 한 거 그거 좀 문제 삼지 말아 주세요. 딱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는 거 합니까? 민족 정당성 있는 차기 지도부가 제대로 된 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합니다. 바로 저로 모아야 합니다. 뜻을. 그렇죠. 딱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딱 그 얘기예요. 저거 이제 네? 그 사실상 저 군불 지피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제 들이밀려고 군불 지피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그 이 통역이 필요합니다. 같은 한국말이라고 다 고지고대로 그 단어 의미대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안 돼요. 권성동도 원내대표 퇴임 기자회견하면서 네. 성찰과 혁신을 얘기했어요. 야, 권성동 입에서도 성찰과 혁신이 나와요. 그다음에 신임 원내대표 TK, PK, 친윤 기득권들 60명 똘똘 뭉쳐갖고 1차에서 과반 득표한 송원석 원내대표 하면서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습니다. 지금 나경원도 보세요. 개혁. 그러니까 저 친윤 기득권들 입에서 나오는 변화와 쇄신, 개혁, 뭐 성찰과 혁신 이걸 잘 봐야 되는데 그거 하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네.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끼리 서로 내부 총질하지 말자, 분열하지 말자. 이게 꼭 붙어요. 네. 그러면 그건 뭐냐? 하지 말자는 얘기 앞에 거 하지 말자는 얘기. 지금 보면요. 진짜 지금 국민의힘은요.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네. 뭘 파괴해야 되죠? 친윤 기득권, 이 윤건이 뭐가 남긴 그 부정적 유산 이런 것들은요. 과감히 깨 부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파괴를 해야지 새로운 싹이 나요. 파괴적 혁신한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 이 파괴적 혁신을 진정성 있게 해도 될똥말똥한 판에 앞에 뭐 성찰, 혁신, 쇄신, 변화, 개혁 얘기해놓고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끼리 분열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죠. 지금 제가 내기 하나 할까요? 예. 이번 전당대회 나경원 나온다 안 나온다. 나는 나온다에 10만 원 걸겠습니다. 예. 그럼 뭐 저도 나온 데에 걸어야 되는데 네.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반드시 나올 겁니다. 예. 이 항상 선거 때만 되면 예. 이분은 뭔가 몸에서 막 끌어오르는 열정이 있나 봐요. 아니 평균만 그러니까 되면. 그 안철수도 안철수지만 나경원도 그 김문수 후보 되고 제일 옆에 따라다니면서 뭐 한 게 나경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문수가 잘 되면은 자기가 당 대표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또 김문수가 대선 나갔는데 설마 당 대표까지 나오겠느냐? 네. 뭐 그런 거죠. 또 한 분은 요즘 뭐 열심히 또 혼자서 지역을 열심히 돌아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이 더위에 갑자기 요즘 열심히 해요. 옛날에는 뭐 맨날 저 마라톤만 하고 혼자 놀더니 이제는 또 심심했는지 요즘은 또 그냥 지역구 이 대구 내려가고 이렇게 노는 분이 계세요. 아니 당이 그렇게 심각하고 당의 그 어떤 윤통하고 싸울 때 이분 열심히 마라톤만 하셨잖아요. 네? 열심히 마라톤하고 체력 키우셨잖아요. 그래놓고 그때 진짜 치고받고 싸울 때 뭐 하셨습니까? 맨날 그럼 본인 마라톤 완주했다라고 그거 사진 올리고 맨날 그것만 하시던 분이 이제 와서 딱 짱 보니까 이제 아무도 안 나오네? 내가 나갈 수 있네? 갑자기 혼자 선거 유세 열심히 나간다. 그 누가 듣습니까? 안철수의 선거 유세는 누가 들어요? 이재명을 당선시켜줘. 아니 뭐 이러고 앉았고. 예? 그런 분이 또 혼자서 그 개표되는데 혼자 탁 앉아갖고 그냥 생쇼를 하다가 이제 또 지역 내려가서 저러고 있고 저래갖고 무슨 누가 지지를 하겠습니까? 예? 본인이 필요할 때 국민들이 필요하고 당원이 필요할 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제 딱 짱 보니까 이제 윤통도 가고 뭐 없어. 그럼 내가 더 나갈게. 딱 요런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요. 참 전에 송원석 이 양반 뭐 본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통합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오늘 원내 수석 부대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거 띄워주세요. 신임 원내 수석 부대표단 명단. 네. 네. 보니까요 이게 다 보니까 친윤 일색, 친윤 일색. 그래갖고 딱 정확하게 이제 도로 친윤당 이게 딱 됐습니다. 수석 부대표를 2명으로 했는데 하나는 운영 관련된 거는 유상범 재선 의원, 소통 관련된 거는 김은혜 재선 의원. 네. 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뭐 부대표단 보니까 뭐 여기에 다 친윤일세. 부대표단 보니까 다 친윤일세. 대변인도 뭐 박성훈, 최수진, 비서실장 뭐 박수민. 네. 그 박수민 의원은 최근에 저 이런 얘기했잖아요. 이게 친윤이란 거 없다. 그 친한은 있다. 친한은 친한데 있는데 비한. 그러니까 앞으로 그 기자분들 그 국민의힘 개파 불러줄 때는 친한이냐 비한이냐. 네. 야, 참 그런 잔대가리나 굴렸었고 이런 인간들 줄줄이 모아갖고 지금 한 꾸러미를 딱 꾸렸어요. 한 꾸러미를. 도로 친윤당이란 거 딱 인증 그 저기를 했네요. 정말 이 도대체 이분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단 본인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하게 되면 그래도 이게 개파 간에 뭔가 좀 화합과 또 안배 뭐 이런 거 있어야 될 텐데 다 또 핵심 이 아주 찐윤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건 뭐 그냥 그동안 말만 찐윤이 아니라 실제 우리 찐윤이에요. 라는 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가 막혀. 유상범, 아이고, 그다음에 김은혜, 아이고, 참. 수도권이 김은혜 분당, 그다음에 박수민 강남을 네. 서명옥도 강남갑이죠. 강남갑이죠. 네. 아이고. 딱 그거만 그 사람들만 구성을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대변합니까? 참 기가 막혀요. 정말 이렇게 해서 그냥 친윤들끼리 주구장창 해먹겠다. 뭐 그런 저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뭐 친한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김용태도 날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태는 이제 저 30일 날 집에 가라죠. 6월 30일 말일에. 지금 뭐 안 이껍지만 꾹꾹 참고 있는 겁니다. 친윤들께서 그런 아량을 베풀고 계시다. 살려는 드릴게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기는 지켜드릴게. 근데 그 다음엔 나가. 참 이런 형태인데 지금요 사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국민의힘이 살려면 계엄과 탄핵과 좀 상관없는 젊은 세대 이 세대를 좀 전면에 내세워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김용태, 김재섭, 그다음에 뭐 우재준 뭐 이런 좀 30대, 40대 그러니까요. 이 젊은 세력들을 당의 얼굴로 좀 내세우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쪽에 이 얼굴에 기름이 많으신 우리 정청래와 박찬대 이런 얼굴이 아니라 좀 더 젊고 새로운 얼굴들 그리고 좀 국민들에게 좀 더 진솔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딱 내세워 놓으면 근데요. 뭐라고 그러실까요? 1980년대생이 그래도 두 분이나 계세요. 두 분. 네. 그 조지현 의원, 네. 경북 청도. 근데 이분이 저기 아니에요. 네. 윤 캠프 때부터 해갖고 네. 대통령실 그 행정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윤통의 그 참모였고요. 스피치라이터예요. 그다음에 박충권이 탈북대 출신 과학자인데 네. 한때 기대를 했는데 언제부터 이상한 바람이 들었는지 이야 뭐 그 계몽령을 그 두둔하고 계몽령을 두둔하고 나온 친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충권이 1986년생, 네. 조지현이 1987년생 나이는 젊은데요. 두뇌는 우리 현정님이나 저보다 훨씬 더 네. 올드해요. 그러니까 제가 박충건이 친구가 보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뭐 제가 탈북자분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기본적 인식과 교육이라는 게 이게 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뭐 이 친구가 아마 최근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뭐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뭐 다른 분들은 자기한테 잘 해주는데 뭐 한동훈은 까칠하다. 뭐 그런 한동훈은 안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딱 그거예요. 인간미가 뭐 인간미 포용력 없다. 싫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난번 이제 권성동 때 했던 신동욱 등등은 물러나고 또 2차로 똑같은 이제 요 친윤들이 나서서 이제 하는 것이고 요게 이제 앞으로 비대위 만들어서 또 구성해서 이제 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참 이게 이제는 뭐 거의 희망이 없어지는구나. 그래도 뭔가 생각 있고 좀 더 전략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당의 얼굴을 이런 식으로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전략 기획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없어요. 네. 조정훈이 있잖아요. 잘하잖아요. 조정훈이. 원내대표단에는 없고. 그러니까 조정훈이 있잖아요. 잘하잖아요. 망하는 전략 잘 짜지 않습니까?
조정훈이가 손대면 망합니다. 예. 아주 이 마이너스의 손이에요. 어떻게 조정훈 같은 작자를 전략을 내세웁니까? 제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세계 평가 잘 하지 않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기본적인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기회주의적인 마인드는 있을 수 있는데 그쵸. 예. 전략적 마인드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이 어디 있고 그 민심을 제일 중요한 거는요. 선거 때 되면 국민들의 민심의 동향입니다. 그 민심의 동향을 제대로 읽어야 되고 거기에 맞게끔 정치권이 맞춰 나가야 돼요. 맞춰 나가야 선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선거 전략하는데 가장 핵심이에요. 아니 민심을 역주행하는데 그게 선거에 이기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심정과 어떤 이 방향성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후보와 거기에 맞는 전략을 내세워야 되는데 지난 대선은 정반대의 전략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를 보고 용산과 한남동을 보고 그런 전략을 세웠지 않습니까? 아휴. 누가 봐도 망하는 전략을 네. 내세워가서 망해놔 놓고 이제 안 망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저 망하게 한 건 묻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미래만 봅시다. 이거 아닙니까 예, 지금? 나경원 의원이 무슨 뭐 페북의 대선 패인에 대한 심층적 분석, 뭐 뭘 심층적 분석하는데 심층해? 길 걸어가갖고 저기 장삼 이사한테 한 서너 사람한테 물어봐요. 다 알아요. 뭐 박사 논문서요 지금? 예? 예? 무슨 심층적으로 봐요? 본인 잘못한 것만 따져보면 돼요. 그게 잘못이에요, 그냥. 본인 잘못한 것만 알고. 저는 이 서울 지역에 저런 식의 지금 나경원 이런 사람들 다음 총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 하다가는. 아니, 본인 지역구에서도 요번에 뭐 왕창 졌잖아요. 예. 자, 이게 또 변명이 말입니다. 정말 너무 진짜 기가 막힌 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이 그 TV조선에 네.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초에 한덕수 카드는 없었다. 그러니까 한덕수를 설득을 했는데 한덕수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한덕수 카드는 접었다. 예. 근데 김문수가 갑자기 한덕수 그 김덕수 이야기하는 바람에 예. 그것 때문에 갑자기 김덕수가 커져갖고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결국 내 잘못이 아니고 김문수 잘못이에요. 저는 그거 원래 경선 전에 한덕수 들여오려고 열심히 설득하고 했는데 안 됐다. 그래서 상황이 끝났다. 근데 김덕수라고 하면서 김문수가 갑자기 한덕수 이야기를 해서 그래갖고 그냥 본인이 됐다. 그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다 김문수 탓이다. 이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저 얘기도 반쪽의 그 진실은 있어요, 사실. 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후보 교체 관련해갖고 서로 이제 니 탓이야. 김문수하고 쌍권하고 니 탓이야. 서로 지금 이짓거리 하고 있는 네네. 거예요. 근데 이제 권영세 얘기는 그거는 맞거든요. 한덕수한테 그 4월 14일, 15일에 그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 그 경선 네네. 후보 등록 있잖아요. 그 후보 등록 하라고 권한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한덕수가 거의 응하지 않은 거죠. 그래갖고 권영세 자기는 안타깝다. 한덕수 괜찮은 카드인데 후보 등록 안 했으니까 이제 이건 아웃됐다 하고 한덕수에 대해서는 또 이제 생각을 딱 다 머릿속에서 지웠는데 김문수가 나 김덕수예요. 을지문덕이에요. 한덕수하고 내가 되면 한덕수하고 반드시 내가 먼저 찾아가고 단일화 할 거예요. 뭐 하니까 그 한덕수의 지지율이 김문수가 계속 떠들어대니까 한덕수의 지지율이 그냥 그 후보 등록 그 경선 참여 안 했으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살아가고 있고 네. 김문수가 계속 한덕수의 존재감을 키워주고 이랬다. 그러니까 한덕수하고의 단일화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일면에 뭐 그거는 있는 거죠. 네. 근데 서로 이게 얼마나 진짜 추잡한 모습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들이 막 그 한밤중에 심야 쿠데타식으로 강제 교체하고 그건 100번 잘못한 거죠. 예. 근데 그 중에 뭐 조금 김문수에게도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을 딱 클로즈업을 시켜갖고 저런 인터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딴 사람 탓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또 김문수 탓이다. 네? 뭐 김문수는 또 당을 향해서 비난하고 있고. 그렇죠. 이건 도대체 누가 잘못입니까? 한동훈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잘못이네. 결론을 보면. 그러니까요. 예? 결론은 한동훈 잘못이네. 아니 그러니까 쌍권이 권성동도 그 원내대표 퇴임 그 기자간담회 하면서 자기 과오에 대해서 1도 인정 안 했잖아요. 네. 권영세도 어제 되게 길게 인터뷰했더라고요. 자기 조금 부족한 점에서는 1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은 다 너 때문이야, 인마. 너 때문이야. 서로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참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참 누구 하나 참 국민에게 아유 그래도 네 말이 옳지. 그나마 젊은 세대들 의원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저렇게 김용태가 악쓰고 있는 상황에서 야 용태야 이제 집에 가라. 수고했다. 이러질 않나. 참 이렇게 국민의힘이 가면 어떻게 될지 이런 정말 깝깝합니다. 저러니 김민석이 저렇게 해도 그냥 본인 총된 것처럼 다 가고 있고 참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너무 고마울 것 같아. 진짜 윤석열한테 이재명은 평생 고마울 것 같아. 선거 만들어줬지, 당선시켜줘, 그다음에 국민의힘 박살내줘, 참 본인 유리하도록 만들어줘. 뭐 도대체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이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